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게 모였고 또 많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계획했던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인간과 우주정신입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주에 사는 인간과 우주에서 사는 인간의 의식이죠. 우주의식, 우주인간과 우주의식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화론, 찰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은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가톨릭, 개신교 이런 데서 전부 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화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우주가 빅뱅에서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주가 팽창했어요. 그런데 그때 물질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수소와 헬리움입니다. 이 수소가 우주 공간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고 헬리움이 2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면 베릴리움이 되고 또 베릴리움에 헬리움이 합하게 되면 탄소가 됩니다. 또 탄소에 헬리움이 하나가 또 융합하면 산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질이 생성되는 진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파 포인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 넓은 영역입니다. 우주의 넓은 광활한 우주에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알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90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양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 넓은 데서 좀 좁아진 태양계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생각하자면 좀 넓은 밑변에서부터 좀 좁아지는 그런 단계로 와서 137억 년 전에 생겨난 빅뱅의 넓은 부분이 90억 년 이후에 생겨난 태양계로 국한되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개념이. 그래서 그 태양계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47억 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석들이 많이 낙하하고 그러면서 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생겨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진화가 돼서 초보 아주 미생물들이 생겨나죠. 아메바라든가 무슨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생명체들이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 사는 동물들이 또 물뭇 동물들이 되고 그래서 또 땅에도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진화합니다. 그래서 네 발로 다니다가 그게 또 이제 두 발로 일어나서 다니는 직립 동물로 해서 원숭이 같은 거 고릴라 같은 거 유언인 인간과 비슷한 것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땐가는 이제 인간이 생겼는데 그 인간이 생겨나서 호모사피엔스가 생겼다 하는 거는 그 지금 전체 우주의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또 삼각형이 뾰족해졌죠. 그러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서 상당히 그 전체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서 인간이 생겨나서 소위 의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의식, 정신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정신은 있어요. 그래서 충동이라는 거로 나타나죠. 배가 고프면은 무엇을 먹으려고 그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다니고, 비가 막 오면은 비 안 맞으려고 안전한 굴로 들어가고, 무슨 자기에게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고, 이러한 그 충동적인 그런 정도의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높은 정신작용이 아니더라도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정신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돼서 정신작용이 짐승들보다는 훨씬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라는 영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 있고 그냥 충동 정도가 아니고 뭐를 생각해나고 발전하고 개발하고 하는 이런 이제 창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 오게 되면은 점점 삼각형이 위로 좁아져 가면서 이제 스피릿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서는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적인 세계의 절대성을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삼위일체론 이래서 전부 신앙 이게 다 영적인 거 이런 것이 다 진화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하나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마지막에 우주가 끝나는 최후 심판할 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건 이제 알파 포인트에서부터 그 넓은 밑변이 넓은 데서부터 계속 좁아져 가면서 구체화되면서 삼각형의 형태로 그렇게 진화되면서 제일 꼭대기에 가서 삼각형에 만나는 꼭대기점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진화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가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다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소위 그 정신적인 짐승들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으로 나타나죠. 무슨 정신작용이 있어요. 논리적인 생각도 하고 도망도 가고 어디가 숨기도 하고 이런다. 이러한 그 두뇌의 논리적인 서큐트이 있어가지고 짐승들도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정신이 굉장히 개발되고 발전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진화론자들은 소위 정신의 영역이다. 누스 스페어라고 말합니다. 누스는 그리스 말의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정신. 누스 스페어. 정신의 영역이죠. 스페어는 영역이다. 정신 영역이란 건 짐승들을 포함해서 진화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호모사피엔스 거기에서도 영적인 존재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진화해서 된 거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는 알파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오메가 포인트에서 끝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누스 스페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의 성층권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80km서부터 성층권이 시작되는데 대기권은 50km, 6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지구 표면으로부터 한 50km 정도보다도 낮은 수준이 그 누스 스페어입니다. 지구에 있는 그 정신의 영역이라는 건 누스 스페어라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성층권, 대기권 밑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누스스페어가 우주까지 향해서 태양계를 차지하고 우주 전역에 편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건 하나의 그 상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말하는 코스모스 노에토스, 우주라는 건 그 정신이 있다, 우주 정신이 있다. 뭐 헤겔도 소위 그 세계 정신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해석이죠. 소위 그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짐승들이 그 정신작용이 있는 거, 그 뭐 땅에 붙어 다니고 물 쪽에 있는 물고기들도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누스스페어, 좀 낮은 차원의 짐승들, 이거는 뭐 얼마 높지 않죠. 그래도 인간이 좀 높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뭐 비행기도 만들어서 타고 뭐 올라가고, 뭐 대기권까지 뭐 우주도 탐구하고 무슨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인간 때문에 누스스페어라는 것이, 그래서 정신 영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구에 국한된 겁니다. 달에 가도 달에 정신작용이 있는 짐승이라든가 인간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달에는 누스스페어가 없습니다. 화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 무슨 미생물이라도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없기 때문에 화성은 누스스페어가 없습니다. 또 목성에 그 위성들 4개가 있습니다. 거기 뭐 가니메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유로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뭐 인간이 가서 살 수가 있는 데지만, 거기에 생각하고 정신작용이 있는 짐승이나 인간이 살지 않기 때문에, 토성의 위성이라든가 타이탄이나 그런 데 살지 않기 때문에 누스스페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스스페어, 정신 영역이다 하는 것은 지구에만 국한되고, 그것도 뭐 인간이 그 정신 영역이라고 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인공위성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 뭐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태양에다가도 뭘 보내고 이러는 걸 다 따져보면은, 그래도 지구 주변과 금성에 뭐 달 뭐 이런데 뭐 좀 뭘 탐색선을 보내고 이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이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정신 영역이라고 할 때,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와 관계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계 전체가 정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소위 우주 몸체, 그 아스트랄 버디의 말하자면 구현이다. 우주 몸체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우주의 아주 어려운 조건에, 우리 지금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몸, 이게 아니고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에서는 제일 높은 온도가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런데 가서도 걸어다니면서 인간이 살 수가 있다,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그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에도 그 정신의 그 소위 누스스페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서 다니니까. 또 인간이 뭐 애완견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그 아스트랄 버디로, 그렇게 우주 몸체로 전부 변형시켜가지고 애완견도 데리고 가서 뭐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 마이너스 180도에서 거닐고 산책하고 애완견도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그 토성의 타이탄에도 누스스페어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이나 생각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 있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이 사는 장소에야 누스스페어라는 거, 정신 영역이라는 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 몸체로 변형시켜가지고 그거는 그 물곰이라는 그런 존재를 예를 들어서 그 물곰의 어떤 그런 유전자 서열을 연구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그래서 그 물곰에 있는 그 소위 그 호리존탈 트랜스퍼, 호리존탈 게놈 트랜스퍼, 유전자를 수평적인 방향으로 이전시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그런 그 물곰의 그 유전자를 몸에다가 소위 그 호리존탈 트랜스퍼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 몸체를 가지게 되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이나 그런 거에다가도 그렇게 해서 애완견의 몸도 뭐 우주 몸체로 바꿔서 그래서 토성의 그 위성체인 타이탄 거기 가서 마이너스 180도 되는 그런 데서도 애완견을 데리고 거닐면서 뭐 그중에 무슨 그 진공 상태고 산소가 없고 그렇더라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곰이 그런다. 방사능이 있고 우주선이 내려쬐어도 그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곰의 그 유전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몸에 담아가지고 타이탄에 가서 살면은 마이너스 180도에서도 다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산책하고 연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 작용과 모든 이런 것이 정신작용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도 생기게 됩니다. 거기도 정신 영향인 누스 스페어가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우주 몸체를 가지고 서 태양계에 인간이 살만한 장소에를 그 악조건, 그 온도도 낮고 뭐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고 그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우주 몸체만 있으면 그 장소를 헤비타블 촌으로 지구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도 그 우주의 그 악조건, 우리 인간의 악조건이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우주 몸체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소위 그 물곰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에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또 진공 상태라도 거기 방사능이 있어도 뭐 다 해서 그런 데서 우리 두뇌 의식은 가지고 갈 겁니다. 인간이니까. 물곰은 의식이 없죠. 우리 인간 같은 두뇌가 없으니까. 그러나 물곰의 그 유전자의 방식을 우리가 좀 빌려서 물곰처럼 그렇게 우주의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몸체를 그 우주 몸체로 소위 아스트랄 버디로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게 되면은 그 장소가 소위 누스 스페어가 생겨날 겁니다. 그 정신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주 의식이라는 게 생겨날 겁니다. 지구에만 국한됐던 의식 세계가 우주의 의식 세계로 확대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태도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몸이 우주적인 몸, 아스트랄 버디, 우주 몸체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덫에 가서 삽니다. 태양계. 거기 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누스 스페어라는 것이 인간이 사는 장소마다 생겨날 것이 아니냐. 당분간은 지구 안에만 누스 스페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가서 인간들이 뭐 수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거기 가서 다 그런 우주 몸체를 가지고서 산다 하면은 그 타이탄이 하나의
그 의식의 정신의 그 영역이 될 겁니다. 누스스페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 의식이라는 것이 우주 정신이라는 것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뭐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코스모스 노에토스라든가 헤겔이 얘기하는 세계 정신이다 이런 거는 막연한 그저 철학적인 그런 사색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간이 우주 몸체를 가지고 우주의 도처에 흩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우주 정신입니다. 그때는 헤겔이나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거기 가서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에 가서 살면서 타이탄의 그 정신 세계, 의식 세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토성 근처에 있는 정신 세계가 거기에 형성될 겁니다. 또 목성을 주위를 그 공전하는 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간이 가가지고 살게 되면은 목성의 그 주변에 의식의 그 소위 정신의 스페어, 누스 스페어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달에도 인간이 가서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달에도 누스 스페어가 생기고 화성에도 누스 스페어가 생기고 목성의 그 위성에도 누스 스페어가 생기고 토성의 위성에도 누스 스페어가 생긴다. 이러면 태양계의 어떤 우주적인 정신, 누스 스페어가 여러 군데 태양계 내에 여러 군데 생기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우주인입니다. 우주인과 우주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그 생각하고 있는 사색하고 있는 모습을 우주의 그 별들도 있고 우주의 성운들이 있는 것과 합성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이 그 우주 몸체로 변형돼 가지고 태양계 내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환경, 해비타블 존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거기는 온도가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물곰의 유전 서열을 우리가 몸속에 받아들이면 그런 데 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72도까지 견디는데 마이너스 180도 견디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공같이 산소가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있거나 우주선이 내려줘도 그 관계없습니다. 이러한 그 소위 우주 몸체를 가진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말하는 막연한 의미에서 코스모스 노에토스다. 헤겔이 말하는 세계정신이다. 벨트가이스트다. 이건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 그 영적인 존재고 정신작용이 있는 인간이 태양계 도처에 흩어져서 산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인간이 우주인간입니다. 우주인간이고 인간의 의식과 모든 것이 우주의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러할 때 무슨 문제가 돼도 되겠는가? 저는 이것을 상당한 그 근심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돼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죠. 우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서 발견하고 태양계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에 의한 창조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더 돈독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면 우주 인간으로서
그 우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소위 그 우주 의식이라는 거, 우주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고, 인간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존재고, 인간의 정신작용이 이것이 정말 그 신앙적인 차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난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인간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우주정신, 우주의식 이런 것이 생겨날 때, 도처에 생겨날 때 상당한 근심되는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거기서 우선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한 소위 그 악마들, 루치퍼 같은 그런 생각, 악마들이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주가 편만하지 않겠느냐. 우주 인간들이 도처에 태양계에 여러 군데 살면서 그 우주 몸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 다만 목성이나 토성에는 살 수가 없는데 그거는 가스 덩어리니까. 그러나 목성에 도는 위성, 이거는 암석형입니다. 우리 지구와 같이 딱딱하고 돌도 있고 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성에도 위성들은 다 암석형입니다. 그런 데 가서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토성의 위성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사는 우주인, 그 우주인이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주정신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목성의 정신, 또 말하자면 토성 근처에서 사는 정신, 뭐 이렇게 그 태양계의 장소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합해서 우주정신이고 우주의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인간이고요. 이런 때가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때에는 우주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서부터 정립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것이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몇 천 년 뒤에 생겨날지 몇만 년 뒤에 생겨날지 몇억 년 뒤에 생겨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서부터 그러한 근심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처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이겠죠. 다른 근심들이 많은데 뭐 그런 근심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눈앞에 왔습니다. 물곰에 있는 게놈 그 서열, 그거를 인간의 게놈 서열에다가 수평으로 이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우리가 알아내게 되면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몸체 가지고는 그러면 우주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가능하고, 그로 인한 우주 정신과 우주 의식이라는 것이 편만해질 겁니다. 태양계 내에. 그때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차원이라 해야 되겠냐. 우주 신앙, 그리고 우주 정신,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신한 신앙의 차원의 정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